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과학이론 발견의 역사적 배경과 수학적 논술 과정에 집중하면서 오래전부터 인류가 자연과 우주를 관찰해온 방식들을 탐험하다 보면 새롭게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구가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태양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지, 별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비밀을 풀 수 있는 상대성 이론 질량을 소개하고 상대성 이론 질량의 유도 과정에 대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뉴턴은 1687년 프린시피아에서 힘을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정의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 천상운동과 지상운동을 통합할 때 부동의 동자처럼 움직임이 전혀 없는 절대공간과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흐르는 절대시간의 관점에서 무게 대신 질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우주의 운동을 보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간은 공간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흐르고 물체의 질량은 물체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뉴턴은 생각했지만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뉴턴 역학의 기본 개념인 시간, 공간, 질량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을 관측하는 기준 좌표계의 상대 속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길이가 바뀌고 상대 속도를 가지는 기준 좌표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히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1차원 시간과 3차원 공간이 통합된 시공간 개념의 4차원 세계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 속도가 v인 좌표계의 시간과 길이는 정지된 좌표계에서 측정된 크기 곱하기 로렌츠 인자의 값으로 변하는데 흔히 로렌츠 인자를 그리스 문자 감마로 표시하고 빛의 속도가 c라면 감마는 화면에 보여주듯이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입니다. 로렌츠 인자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전 로렌츠 변환식에서 이미 알려져 있던 비율로 네덜란드 물리학자 로렌츠는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 상대 속도와 무관하게 항상 30만 km/s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 로렌츠 변환식을 유도했습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절대 공간, 절대 시간, 그리고 물체의 고유 특성으로 일정한 질량을 가정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뿐 아니라 질량도 물체의 상대 속도에 따라 변하므로 정지 질량과 상대성 이론 질량을 구분합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로 같이 움직이면 물체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때 측정된 물체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부르고 정지 질량을 m0라고 하면 상대 속도 v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관측되는 상대성 이론 질량 m'은 정지 질량 m0의 감마배입니다. 뉴턴은 질량 개념을 도입해서 천상운동과 지상운동을 통합했지만 뉴턴의 질량 개념으로는 하늘의 별이 왜 빛나는지, 태양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뉴턴이 도입했던 질량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정지 질량이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질량에 대해 공식이 이해된 후에야 별의 비밀과 태양의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 질량 공식을 유도하기 전 힘과 운동량의 관계를 알아보면 뉴턴의 제2운동 법칙에 의해 힘 F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라고 쉽게 정의하지만 가속도 a는 속도 변화 델타 v 나누기 시간 변화 델타 t이므로 좀 더 일반적으로는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 mv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 변화 델타 t로 정의되고, 질량 곱하기 속도 mv는 운동량 p로 정의되기 때문에 힘은 운동량 변화 델타 p 나누기 시간 변화 델타 t가 됩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힘 F가 없으면 운동량의 미분이 0이고, 거꾸로 힘을 시간으로 적분하면 운동량이므로 힘이 가해지지 않은 방향의 운동량은 상수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림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정지된 좌표계 O의 시간 변화 델타 t, x방향 변화 델타 x, y방향 변화 델타 y는 x방향 상대속도 v로 움직이는 좌표계 O'에서 시간 길이 델타 t'과 상대속도 방향의 길이인 델타 x'은 로렌츠 인자인 감마를 곱한 크기로 늘어나고, 상대속도 v와 수직인 방향의 길이 델타 y'은 원래의 길이 델타 y를 유지합니다. 뉴턴 역학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방향의 운동량은 보존되고 상대속도 v와 수직인 방향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로렌츠 변환을 이용하면 상대성 이론 질량과 상대속도 v와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준 좌표계 O에서 질량 m인 물체가 y방향 속도 u로 움직인다면 속도 u는 y방향 거리 변화량 델타 y를 시간 변화 델타 t로 나눈 값이고,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되는 운동량에 의해 y방향의 초기 운동량 py는 질량 m과 속도 u의 곱인 mu가 됩니다. 질량 m인 물체에 y방향의 힘 fy는 인가하지 않고 x방향의 힘 fx만 인가해서 x방향의 속도가 v가 될 때 x방향의 힘을 멈춘다면 이 물체는 y방향 속도 u뿐만 아니라 x방향의 속도 v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림처럼 물체의 x방향 속도 v와 똑같이 움직이는 이동좌표계 O'를 가정하고, 이동좌표계 O'에서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면 x방향의 상대 운동이 상쇄되기 때문에 y방향의 속도만 보일 것입니다. 기준좌표계 O에서 델타 t 시간 동안 y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델타 y가 이동좌표계 O'에서 델타 t'과 델타 y'으로 관찰된다면 로렌츠 변환에 의해 x방향의 속도 v와 수직 방향인 델타 y'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므로 델타 y이고, 이동좌표계 O'에서 관측한 시간 델타 t'은 기준좌표계 O의 시간 델타 t와 로렌츠 인자 감마의 곱이 됩니다. 이동거리 델타 y'은 델타 y, 이동시간 델타 t'은 감마 델타 t이므로 y방향의 속도 u'은 델타 y 나누기 감마 델타 t이고, 델타 y 나누기 델타 t는 기준좌표계 O에서 y방향의 속도 u이므로 이동좌표계 O'에서 y방향의 속도 u'은 u 나누기 감마가 됩니다. 기준좌표계 O의 물체 질량 m이 이동좌표계 O'에서 m'으로 관측된다면 물체의 y방향 운동량 p'y는 m' 곱하기 u'이고, u'은 u 나누기 감마이므로 p'y는 m' 곱하기 u 나누기 감마이고, y방향의 힘 fy를 가한 적이 없으므로 y방향의 운동량은 초기 운동량 m 곱하기 u와 같아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상대속도 v를 가지는 이동좌표계 O'의 질량 m'과 기준좌표계 O의 질량 m 사이에서 관계를 정리하면 m'은 m 곱하기 로렌츠 인자 감마가 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질량이 유도됩니다. 상대성 이론 질량 m에 의해 빛속도 c와 에너지 E와의 관계 E는 mc 제곱이라는 유명한 식을 유도할 수 있고, E는 mc 제곱이라는 식에 의해 태양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왜
밤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빛날 수 있는지 엄청난 에너지 근원이 질량이라고 밝혀집니다. 지금까지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우주를 바라보았는지 소개한 후 상대성 이론 질량 공식의 유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프로메테우스의 불로부터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까지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의 흥미를 유발하고 일반인들은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과 적절한 알림 설정에 의해 여행 정보를 빠짐없이 수신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